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D-6 새벽당 선거방송 새벽당 대표 강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위원장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짧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우선 김정민 박사, 저희 위원장님의 채널인 공자강 2020 채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11번째고요. 11번째, 제가 이때까지 매번 삭제될 때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고 얘기를 드렸을 때 네. 항상 웃으시면서 훈장 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표정이 많이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봐도 지금 선거운동 중에 네. 선거 방송을 하는데 이걸 삭제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셨는지. 뭐 이제 선거 기간에 이제 저희가 네. 활동을 하는데 이건 공식적인 활동인데 네. 이 공식적인 활동까지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거 이거 선거 방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폭파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선거 기간에 네.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얼만큼 그 중국의 식민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반증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뭐 11번째 네. 위원장님 좋아하는 또 숫자 11이니까 네. 그냥 위안을 삼으시고 네. 우리는 우리 할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공자강 채널에서 하는데 이것도 경고가 2번을 맞았죠. 네. 이거 어쩌면 또 오늘 방송하고 터지면 그 채널도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공자강 채널을 보시는 분이 공자강 채널이 또 삭제가 되면 네. 유튜브에서 새벽당을 검색하셔서 새벽당 채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중간에 이거 한 번만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직접 화면이 보이니까. 유튜브로 네, 들어가서 네. 네. 여기서 검색어로 새벽당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거 이제 이런 것도 여기 새벽당을 검색해 주시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새벽당을 검색해 주시면 소리가 좀 나올 거예요. 잠깐. 소리 나와요. 소리 꺼. 소리. 네, 꺼, 이렇게 꺼. 하고 오케이. 됐어. 네. 네,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공장학 채널까지 삭제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네. 갑자기 채널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삭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낮에 갑자기 바꿨는데 네. 원래 여성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채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중국인가 네. 대한민국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곳이 중국인가 대한민국인가로 정했습니다. 네. 네, 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인가 중국인가. 네. 오늘 이 채널 삭제되는 거 보시고 어땠습니까? 뭐 드디어 10번째가 아니라 11번째입니다. 네, 11번째요. 또 채널이 삭제됐구나라는 생각이죠, 뭐. 선거에 대한 이거 선거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선거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가 정당의 선거 방송을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네.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온 내용입니다. 방송을 삭제한 이유가 스팸, 사기 또는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컨텐츠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방송 중에 스팸성이라든지 사기, 뭐 형법적 사기는 기망을 통해서 남으로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컨텐츠가 있었는지 없었죠. 그리고 없었죠. 차라리 그냥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라 썼으면은 네. 정확하죠. 네네. 근데 아예 뭐 스팸 사기 또는 상업적 현혹이라는 거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어제 방송 중에 스팸 사기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컨텐츠가 과연 한 가지라도 있었는지 없었죠. 우리가 만약에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연결을 하고 네. 연결을 하는 행위는 아무 변호사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금전적 이익을 얻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을 정당에서 대신 지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니 그러면 그 역할을 정당이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은 국민과 우리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이 어떤 기관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같은 경우는 헌법 8조에 의해서 정당 설립이라든지 행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제 했던 행동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네. 예, 두 번째, 이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8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습니다. 자, 237조 2항을 보면 2호를 보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 방해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당법 제37조를 보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정당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서 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정당법 제61조를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정당 활동을 방해하여 정당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 자유가 방해당했고요. 정당 활동이 방해가 당했습니다. 선거 방송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구글 유튜브 코리아에 이제 항소를 넣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분과 상의를 해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냥 이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바이러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할 거다 하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네. 우선 50명 정도 연락이 왔고요. 예. 우선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네. 한 명의 이제 간할건, 중앙지법이 간할하는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람을 해서 내일 바로 고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벽당 법률팀에 팀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중국을 상대로 피고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라고 하니 이제 법무법인에서는 그걸 되게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소장에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다. 대신 소장 쓰는 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새벽당 이름으로 해서 네. 위임장을 넣어서 우선 내일 소장을 넣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한변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볼 예정입니다. 내일 소장은 분명히 접수할 예정입니다. 민변 뭐 해요 이럴 때? 민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다음 했습니다. 민변이 네. 잘했던 거. 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네. 민변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민변이 주도했죠.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 당시에 일본가 강제징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본가 2차 그 패전 이후에 일본이 같은 동일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지금의 네. 일본은 다르죠. 네네. 제가 그 방송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일본이 그 이전엔 제국주의적 일본이었고 네. 지금 현재 일본은 2차 세계 때 핵폭탄 2방 맞고 네.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 당하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직접 5년 동안 신탁 통치라 그래서 GHQ 집권 기간이 있었습니다. 헌법 자체도 아예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소위 얘기는 평화헌법이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의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보통 국가라는 건 자국이 이제 군대도 가지고 자국이 방어하고 이러는 건데 네. 일본은 그거 자체를 용납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나마 만들어 놓은 게 자위대라는 건데 자위대도 그나마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해상자위대 정도예요. 육군 공군은 거의 뭐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해군만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 그 해군도 숫자가 많진 않아요. 물론 무기적 활용은 좋습니다. 근데 해군 가지고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점령하지 못해요. 육군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육군을 다 해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자, 그때 당시에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이분들의 이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고요. 뭐 이렇게 했으니 지금 이 차이니즈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당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거고요. 지금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국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도, 중국 코로나19 확산 책임 UN 인권이사회 제소 20조 달러 배상 청구. 네. 20조면은 2경? 2경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 그 뉴스 한번 뉴스 한번 이겁니까? 어떤 뉴스요? 아까 제가 어떤 뉴스? 이 뉴스 한번 띄워달라고 언제? 아까 보내드렸는데. 그래? 예. 자, 그러면은 주소 형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 예. 그럼 일단 됐어요. 이거를 인터넷 검색을 하면 돼요. 네네. 네, 조금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코로나 네 19 코로나 19 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배상 확산책 옆에서 치니까 자꾸 오타가 나네. 네 여기까지만 쳐도 나올 거야. 네네 여기 나오네. 유튜브인데 이거 아닙니다. 유튜브에? 예 유시스 밑에입니다. 밑에 바로 그겁니다. 오케이. 자, 뭐 여기 뭐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예. 자, 이거 똑같은 뉴스인데 이 밑에 보면 뭐 어떻게 돼 있냐? 인도 측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했냐? 은폐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을 통해서 퍼지게 된 겁니다.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건 당연하죠. 뭐냐? 손해배상은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중국은 은폐를 하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민은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권리인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아니면 국가가 국민에 대한 그런 관계가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하면 국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살죠. 당연하죠. 따로따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국민들을 위해서 미국도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당이 대신할 거란 얘기입니다. 내일 이제 소장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선 지금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소장 접수를 한다. 그러면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 전화를 해주셔서 어떤 우리 새벽당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소장을 접수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다라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뭘 설명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희가 가니까 그쪽에 간다고 기자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네. 네. 예, 그렇게 이제 누가 언제 한번 봐야지. 예, 언론사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법원 출입 기자들한테는 보도 자료를 뿌릴 거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또 전화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심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언론에 내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할 말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얼만큼 이거 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아닙니까? 네. 네, 자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네. 안 났는데 지금 났다고 저희가 거짓말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준공을 규탄하고 손해배상까지 이번에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중국을 싫어해서 네. 개인적 원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제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그냥 억가심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 주시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 발악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 정당 차원에서 국제재판소와 함께 하면 됩니다. 네. 예, 한국 정부 빼고 해버리면 돼요, 그냥. 네. 예, 물론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네, 위원장님 하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 첫 번째 파룬궁. 그렇죠. 네. 공자학원, 공자학원, 중국인 유학생 문제, 중국인 유학생 문제, 그 다음에 사표 문제, 사표 문제,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얘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리 오늘 한다고 했던 거 있었죠. 예, 예. 네. 그 이 5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사기가 있었는지, 어떤 스팸이 있었는지, 어떤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늘 받아오던 메시지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거를 주면 돼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었어. 어제는 혐오도 아무것도 없었죠. 네, 없었죠. 사실이잖아요, 다. 어제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네. 보장해달라. 네. 파룬궁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그에 대한 실상을 알려줬던 내용인데 선거 방송을 하는 채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당연하죠.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어디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내일 소장을 네. 접수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변호사랑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고 있고, 네. 예, 뭐 위임장 문제라든지 지금 부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재미없는 제 방송은 네. 오늘 위원장님이 혼자 좀 해주시고, 네. 저는 내일 소장 접수를 위해서 이런 오피스 업무를 하러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그 고소하는 업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제 고소라고 안 하고 고소하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 말 복잡하네. 소장 접수. 고소는 이제 형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네.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사무적인 업무를 보러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낮에는 아마 방송이 바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덧붙이자면 방송이 터지면 새벽당 TV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새벽당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라는 얘기를 그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뭐 많아요. 뭐 KBS, MBC 뭐 다 있잖아요. YTN 이런. 연합뉴스, 유시스. 네, 거기 제보 전화하고 나와요. 네네. 네, 아니면 그냥 구글에다가 MBC 제보 전화, YTN 제보 전화 이렇게만 쳐도 다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지로 이걸 뭐라고 하죠? 몽골 기병이라고 하던데. 몽골 기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몽골 기병의 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할 때 3만 명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몽골 군대가 숫자가 많아서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네. 강력한 응집력과 조직력으로 이긴 겁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위원장님이랑 우리 새벽당은 네. 행동 빨리 하는 게 약속은 지킵니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겠다. 진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얘기하고 방송 터지고. 네.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MBC에 나가서
말했죠? 네. 진짜 하잖아요. 네. 농담을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틀 예. 만에 소장 쓰고 다 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는 어제 밤을 샜고요. 네. 오늘도 밤을 샐 예정입니다. 아, 네. 하긴 50명이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럼 광고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일어나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채널이 지금 폭파되고서 거의 뭐 4시간 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모았는데도 거의 한 5,400, 5,500분 정도가 보고 계십니다. 역시 저희들의 그 고수 팬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공격해도 저희는 부서지지 않죠. 그래서 참고로 오늘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늘 그렇지만 저희 이 채널은 항상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구글에서 만약에 저희 채널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일단은 2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냥 여기 손가락을 누르라 그랬죠? 쩡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공정왕 채널로 전환됩니다. 이미 저희가 바꿔놨어요.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새벽당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새벽당 보이죠? 새벽당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채널이 폭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와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채널이 폭파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 카페가 또 있죠? 그런 데서도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좌표를 찾아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퀴어 축제가 이제 슬슬 시작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군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벌써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 노조들이나 그다음 좌파 단체들, 그다음에 이 민주당들이 이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프로파간다를 많이 하죠. 게이 자체가 좌파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게이는 좌파입니다. 네. 난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행사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던 건 요겁니다. 대만 여권으로부터 중국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만으로부터 아무튼 기사가 있어요. 이게 산케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산케이 신문 기사인데 요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인데 보면은 중국 우한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만에서 여권의 표지를
중국이라는 문자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최대 이유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여권의 표기를 수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만 독립지향성 야당 시대적 역량 하에 뭐 이렇게 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74%가 원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바뀐다면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아니라 아마 뭐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타이완 이름이 입에 낯익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렇게, 대만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한국이 그 대만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저쪽은 언어 자체가 그 중국하고 통하는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 물론 거기도 지역 언어가 있습니다만 그 대만에서 쓰는 언어가 그 보통화랑 닮아 있습니다. 언어가 통해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류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보다 더 심하게 중국에 의존적입니다. 공장들이 상당히 지금 중국 본토에 있단 말이에요. 복건성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저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대만보다 낫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돈이 뭐 어떻게 되네, 뭐 수출이 어떻게 되냐면서 돈 타령하면서 결국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냥 돈만 지면 뭐든지 다 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맨날 황금 만능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악이다. 우파들이 이런 잘못된 그러한 뭐 윤리인식을 만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번 그건 당신네들이 한번 윤리인식을 만들어 보지 그래요. 제대로 된 국가인식을 가지고 대만처럼 이렇게 외세에 굴하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라는 걸 한번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개돼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한 번 채널이 폭파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잘 따라오십시오. 네, 저희는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스팸, 사기 또는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콘텐츠를 방송을 해서 터졌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스팸은 무슨 스팸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스팸 없지. 그리고 사기, 무엇에 대한 사기인데요? 응? 제가 파룬묵 이야기할 때는 그 법원에 고소한 고소장들 같은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공자학원이 간첩기관이라는 거는 이미 신문에 난 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거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는 거는 이미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현혹하는 콘텐츠인데 상업적이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 채널이 어디 뭐 슈퍼챗을 받아요.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금전적 이익이 사라질까봐 말을 사리죠. 몸을 아끼고. 아까도 보십시오. 다른 데 법무부인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엮이면은 자기네들 그러한 그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봐 몸을 사리잖아요. 이거는 상업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비상업적인 행동이죠. 왜? 중국하고 엮여가지고 손해를 볼까봐 다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 예. 근데 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그 SNS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채널을 폭파했다고 하는데 애잔합니다. 애잔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네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보면은 놀라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에 대한 또 음해가 또 급격히 증가하더군요. 예. 저는 그거 다 중국놈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중국의 엉덩이에 착 달라붙어가는 파리떼들이라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야. 중국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아니면은 중국 엉덩이에 착 붙어가는 파리떼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이 방송에 대해서 혐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벌써 이제 5,900명, 곧 6,000명 들어옵니다. 예? 저희는 공격당에 대해 전혀 쓰러지질 않습니다. 더 강해져요. 예? 그리고 어차피 공격해봐야 저희는 또 채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좌표를 또 찍어 드릴 겁니다. 그건 글로 여러분 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날 공격하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증인이죠.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단결 때문에 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이번에는 그래도 아수라가 저희가 채널이 폭파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 서비스로 제대로 된 썸네일을 만들어줬더군요. 감사합니다. 그쪽 지금 썸네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 요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 때 저희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어떤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는 대응을 하겠댔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공동역사 교과서 작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쵸? 짠! 드디어 여러 가지 하여튼, 우호곡절? 맞나요? 있었는데, 계약서가 왔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한단곡이라는 책 있죠? 물론 또 이 얘기가 또 환빠라고 난리를 쳐. 상관없습니다. 그 책을 카자흐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 가서 사진 찍고 그랬죠?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호텔에서 누구 만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이미 업무 협약을 했죠.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한폐렴 때문에 그 통신이 단절돼 갖고 좀 못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받아야 제가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자금을 이제 또 제가 보낼 겁니다. 보내서 번역할 수 있게 그 팀들이 번역하면은 그 번역하는 용역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거예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출판 작업을 할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건 또 제가 또 따로 할 거예요.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옛날 때는 제가 제 자비로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그때 한 100번 찍었거든요. 60건 찍었구나,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자금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한 500건 정도 찍으려고 합니다. 네, 500건 정도 찍어가지고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 다 뿌려버릴 거예요. 네,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찾을 거예요. 예, 누가 대신 이걸 다 붙여줘야 되거든. 예, 뭐 용역비 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중앙아시아 역사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아시아 역사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동투르키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주도 중앙아시아 역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에 당연히 저도 들어가야겠죠. 원래 저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지금 하도 정치가 혼란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정당 활동 여기에 지금 몸이 묶여 있는데 전 이거 끝나면 빨리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대사 역사 복원 운동에 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있는 그 고대사 이 고대 트루크 역사 복원하는 그 연구소에서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된다라고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자비로 하는 거예요. 연구비 지원은 된다는데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거꾸로 연구비를 줄 겁니다. 자금 여유는 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서가 써지게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하고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대 공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요. 저희가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그 공약 중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동북공정에 대한 부분, 요거 1단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한폐렴을 위한 피해자, 그거 소송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얘기했죠? 저 법률적 용어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거는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당은 존재하나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건 못해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그때는 할 겁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4월 15일 날 선거를 해서 저희가 3% 이상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못 지키는 공약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킬 수 있게끔 다 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에폭타임즈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방송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56초인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들어갑니다. 소리 안 나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 조성될 거대 차이나타운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 면적 120만 제곱미터, 자그마치 축구장 168배 규모의 중국 복합문화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크기로 한 마을이 통째로 중국이 되는 겁니다. 사업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 투자자 발굴, 홍보와 광고까지 사업 전반을 장악한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산하 인터넷 매체 인민망입니다. 건설은 국내 기업 코오로 일부 콘텐츠 기획을 민간단체에서 담당했을 뿐입니다. 투자 유치를 국내 기업인 내외주건이 맡았지만 건설업계 25위라는 기업 규모를 추산할 때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중국 자본으로 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도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사업 인허가와 투자 이민제 등 행정 지원을 맡았습니다. 중국 문화 복합문화 타운이니까 조성이 되면 많이 오죠. 올 거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국가안보 전략에 우려되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예비부대인 육군 11사단이 있고 지역에 많은 군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중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국가의 장기적인 그 어떤 그 전략이랄까 이런 차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홍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예비 부대가 있는데 실제 군에서는 예비 부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아직도 북한이나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마을 하나가 통째로 차이나타운이 되는 거대 사업.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 사실 모르고 저기 하고 한 것을 검색어 해가지고 작년에 기사 나온 거 봤죠. 여기 한가운데 가까이에 들어온다니까 저도 딱 그렇게. 중국 복합문화단지와 함께 또 거론되는 곳이 바로 춘천 중도에 건설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럭셔리 호텔입니다. 10,000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인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이곳에 600실 규모의 15층짜리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최고급 호텔이 지어지는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시민단체 중도본부에서 유적지 훼손을 우려해 호텔 건설을 반대했지만 강원도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망 본사에서 열린 중국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착수 기념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두고 한국의 유일한 1대1로 사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대1로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1대1로 공식 사이트에는 강원도 중국 복합문화타운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으로 이뤄지는 유적지 훼손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에 들어서는 중국인을 위한 최고급 호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 옆에 자리한 중국 복합문화단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미끼 뒤에 정작 중요한 한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놓치는 건 아닐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개발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그 중도 선사 유적지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지역입니다. 여태까지 발견된 선사 유적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커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모르지만 선사시대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뻥쳐도 될 정도지. 왜? 다른 데는 조금이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 유적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도 돼요. 가치가 있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계에서도 공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부숩니다.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매우 불편해지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세계 최대의 선사 유적지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부수는 거죠. 그냥 부수면은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란 명목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 지역에 월드컵 축구장 크기 거의 170배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전부 파괴해서 갈아엎는 것은 바로 현대판 문화혁명입니다. 여러분, 모택통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중국에 있던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자학원은 그 유교를 중국 애들이 스스로 갖고 있던 걸 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 때 전부 파괴했습니다. 책도 태우고 그 유교 관련 사원도 다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의 자손들이 지금 대만에 산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파괴해서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성균관대학,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대학에 가서 배워서 자기네들이 공자학원을 만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춘천 선사 유적지는요, 이렇게 해서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이거 돈 먹어라, 돈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맛에 쪄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의 그러한 역사적 유적지를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한국에는 영혼이 없다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건설업체도 이러한 건설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해야죠. 난 못한다. 왜? 이건 문화유적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근데 또 이게 돈이 얼만데.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죠. 아니, 좌파들 이러면 안 되지. 자본주의는 돈만 하는 황금만능주의라며. 어떻게 된 거야? 좌파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아닌가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1사단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11사 예비부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고 북진을 하는 부대입니다. 북진. 예? 우리나라에 지금 북진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문재인 정권이 하나하나 없애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되고 우리는 북한으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까지 뚫고 있죠.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고속도로를 타고 한 방에 서울까지 침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뢰밭 다 제거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침략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침략할 때 방어를 하고 우리도 북진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대를 지금 다 해체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에요. 중국과 함께. 그래서 춘천 중도 유적지에 있는 근처에는 우리나라 11사단 본부에도 이렇게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기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한국에서 실행되는 유일한 1대1로랍니다. 답 다 나왔죠?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일한 1대1로 사업이다. 다른 데는 그래도 무서워서, 차마 양심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강원도 도지사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력전을 기울여서 춘천, 이번에 그 김진태 의원, 거기 후보 지역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격해요? 강원도 땅 중에 뭐 다른 데 다 지금 좌파들이 장악했다며. 근데 거기 장악하는 것보다 지금 강원도 중에 이 춘천이 중요하다고. 춘천. 왜? 춘천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거든. 그래서 뭐 삼척이고 고성이고 강릉이고 이런 데 잃어버리는 것보다 춘천을 잃어버리는 게 더 뼈가 아픈 겁니다. 여기를 중국인들이 원해요. 이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북진할 수 있는 예비부대 11사단을 감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춘천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재 같은 여시제 멤버죠. 친중, 싱크탱크 기관, 이런 데 사람들까지 총동원돼서 지금 춘천에서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춘천 원주민들은 알아야 돼요. 이 방송을 보게 되는 혹시 서울에 사시는 춘천 분들 계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척들한테 알리십시오. 지금 최문순 도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이 춘천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춘천에서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게 되면은 춘천의 상권은 몰락합니다. 몰락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은 여기 투자 이민 제도라고 나와요. 투자 이민 제도 뭐죠? 돈 투자하면은 영주권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오는 겁니다. 부자들. 중국 공산당 당 간부 혹은 그 자제들이 춘천에 그동안 중국에서 수탈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춘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커다란 상점, 커다란 쇼핑센터를 만들 수 있겠죠, 춘천에? 인천 차이나타운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중국이 들어오니까 뭐 고용 창출이 되고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뭐 일자리 창출된다. 요 말을 그대로 제가 그러면 한국 버전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그 이마트가 여러분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갔고 그 이마트가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좌파들이 와 그거는 대기업의 횡포다.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단어를 중국 자본으로만 바꾸세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즉 뭐다?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순간 그 주변의 상권은 지역 상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실업자 돼요. 처음에 입주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알랑방구를 끼면서 마치 뭐 학교에다가 무슨 뭐 기부금도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차이나타운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마사지사하고, 매춘하고, 삐끼하고, 기둥서방하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이런 것들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강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춘천, 홍천 이런 게 나옵니다. 저희가 가는 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춘천하고 홍천, 그렇죠? 김진태 의원, 그 다음에 저기 유상범 의원이 있는데 이런 데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중국 동북공정에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대는 제가 또 연구하는 고대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죠.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중국은 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대 유적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안 막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거에 유린됩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네. 이거 뭔 소리야? 아, 팬도라 소리예요? 깜짝 놀랐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 아주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 홈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요건 이제 끝났으니까 지우고, 요겁니다. 도민뉴스라는 건가 봐요. 도민뉴스. 어디 조그만 지역신문인 것 같은데, 여기 벌써 한반도기 나오죠? 견적 다 나왔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비정규직 대책 한 목소리, 노동쟁이의 권리는 상반. 오, 그래? 라고 해서 나오는 뉴스인데, 자, 빨간색으로 친구할게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온 정당별 공약 중 노동 분야를 따로 살펴봤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저희 그 방송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얘네들이 뒤에 뭐라 써왔냐 이렇게 새벽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좀 작게 줄일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가 저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보시면 자유의 새벽당 32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뭐 맞기는 맞아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반중 친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해서 중국이 미국에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미국이 지금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 빈 틈새를 우리가 들어가겠다예요. 그렇죠? 그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의 새벽당은 귀족 노조 세력의 권력 이양을 내세웠다. 아니요. 권력 이양이 아닙니다. 노조 철폐입니다. 예, 저희는 권력 이양 관심 없어요. 그냥 노조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랬고 또 밑에 또 하나 보면 뭐가 있냐면 단 자유의 새벽당만은 문재인 정권 이후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어? 그래? 글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정규직 차라리 공무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니까 일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거든. 그리고 지나치게 인원이 많습니다. 예. 그 공무원이 많으면요, 국민 세금으로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줄일수록 좋은 겁니다. 예.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 돌려 정규직을 잘라버리는 거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자꾸 이렇게 가짜로 쓰는데 아 놀랐습니다. 반중 친미에 대해서 좀 기사 좀 올리지. 저희 새벽당 정책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할애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이런 방구도 안 하더군요. 예. 웃깁니다. 웃겨. 자 그리고 이제 4.15 선거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례투표 22% 이상 몰아주면은 사표, 우파 소수 정당들 주장은 가짜뉴스. 당연하죠. 사표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니 왜 우리만 공격합니까? 뭐 좌파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우파 사람들 왜 우리만 공격해? 왜 우리 새벽당한테 표를 주면 사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 외에 소위 우파 계열의 비례 정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우리만 사표가 되고 다른 비례 정당을 찍으면은 사표가 안 되는 겁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규모가 작다니까 최소한 다른 비례 정당들은 홍보물이라도 보냈잖아. 홍보물. 그 1억 5천 든다며. 우리는 홍보물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 중에 자유의 새벽당이 출마 안 하는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문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우리 출마하죠. 그 홍보물을 보낼 자금조차 없어갖고 우리는 유일하게 의존하는 게 이렇게 11번씩 터지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거밖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 이거 하나라고. 유일한 수단. 그것도 11번씩 터져요. 끊임없는 방해를 받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그거를 보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각 SNS에다가 이런 커뮤니티에 많이 뿌려주죠. 이게 다예요. 저희가 하는 선거가 이게 다라고. 가장 작은 규모에 가장 돈도 없어요. 이러한 작은 규모의 우리 새벽당을 갖다가 그 사표라고 얘기하다니. 저희보다 뭐 통계 그래프 보니까 이 선거 이거 마지막 통계됐던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벽당은 통계 나오지도 않더구만. 물론 저는 그 리얼미터의 통계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희의 표는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요. 영향력이 없는 표예요. 끼케 만표 2만 표네. 끼케 만표 2만 표 정도예요. 그러면 별 의미 없잖아. 오히려 다른 우파 계열의 비례정당이 뭐 2.5%, 뭐 2.1% 이렇게 표를 장악하고 사표화되면 이게 더 큰 문제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 하는 거야. 네. 그게 더 맞잖아. 차라리 걔네들이 없었으면 그냥 다른 데가 더 먹을 걸. 왜? 거긴 2% 이상씩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 통계 그래프 보니까 나오더구만. 1.8%, 뭐 2.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비중이 큰 거잖아. 그럼
그게 사표라고 얘기해야지. 저희가 아니라 통계에조차 안 나오는 정당을. 근데 왜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사표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벌써? 그렇죠?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통계가 있는 것 같아. 내부적인 통계. 그건 뭐다? 우리가 굉장히 맹렬하게 추격한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겠지. 에? 다른 데 하세요, 다른 데. 더 사표화될 수 있는 딴 데 많으니까.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거는요, 기존 다른 우파 정당하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이번에 MBC 토론회 보셨죠? 그 후보자 발표 연설 보셨죠? 소위 얘기하는 우파 정당, 우파 위성 정당은 다 이야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런, 빨갱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뭐 좌익 정권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이런 거 얘기했다고, 이런 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즉, 뭐다? 다른 소위 우파 정당이라는 위성 정당들은, 비례 그 위성 정당들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기독자유당, 우리공화당, 무슨 당이 됐던 다 같은 얘기하고 있다, 야. 다 같은 얘기. 박근혜 대통령 얘기, 뭐 이서부터 해서 다 같은 얘기.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반중친미. 좌우를 떠나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어젠다. 반중친미. 우리 이거 갖고 한다는 거였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중친미로 간다. 우리는 중공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는 중공에 의한 우한폐렴의 해악을 반드시 국제사회에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 그렇죠?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겠다. 우리는 파룬궁이나 티베트 독립, 그 다음에 위구르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말 했다고. 이게 기존의 위성 우파 정당과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죠? 이념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나머지는 뭐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어? 탄핵은 무효입니다. 물론 탄핵 무효라 저도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가끔 하지. 거의 안 한다고. 어?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표를 깎아먹는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얘기라는 정당이 너무 많잖아. 같은 얘기라는 우파 정당이 너무 많으면은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사표라고 얘기하지? 지금 제 이 논리가 틀렸습니까? 어? 제 논리가 틀릴 게 없잖아. 어? 오히려 저희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반중친미 하면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도, 비례는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좌파들에게도 손해볼 게 없는 내용이야. 손해볼 게 없는 내용.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역구 민주당 찍어. 니들 원하면은. 근데 지역구 우리한테 내놔. 왜? 우리는 반중친미를 하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고대사, 동북공정에 대해서 싸울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하려는 거니까 우리를 비례를 줘. 그럼 우리가 할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표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찍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서부터 해서 있는 우파 계열의 정당들 있죠? 이쪽이 막걸리라면 저희는 코카콜라입니다.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념과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는 정당이라니까 여러분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탄핵 찬성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누가 뭘 했어요? 탄핵 잘못됐다고 하지? 그러니까 기존 우파 정당과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달라고 했던 반중침이 지금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정당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표야? 우리의 이러한 이념이 좋아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우파랑 겹친다고 생각하지? 다른 데도 반중친미를 하는데 우리도 반중친미를 하면 겹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때는 사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벽당 사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이상하게 끌어가려는 개수작질 하지 마십시오. 역시 강기훈 대표가 없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네요. 네,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한결되게 반중층입니다. 이거 왜 없어요? 경제 성장 목표도 정책도 반중 친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제 재건 정책입니다. 탄핵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도 반중 친미를 통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얘기했죠? 이런 그 새벽당 사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심하셨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겹치는 거 없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다른 우파 정당들끼리 겹치잖아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들끼리 정리하세요. 너희들이야말로 사표다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 보십시오. 저희가 소송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 중국에서 재산을 아니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에 금융투자한 동산, 그다음 부동산 전부 압류하겠다고. 춘천에 차이나타운 건설하는 저거 있죠? 저 땅 전부 다 압류해 버릴 겁니다. 그것이 이미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제법상에 존재하는 사례에 기반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나라 다른 국회의원들이 같이 지지를 안 해준다?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선거에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그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직 원내 진입을 못했으니까. 물론 재판은 길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날 우리가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그 국회의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국제소송을 나갈 겁니다. 국가공무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하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재판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소위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는 이 국회의원들 여야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월호가 가라앉아도 몇 억씩 돈을 주는 판인데 이거는 전 국가적 차원의 피해 아닙니까? 세월호는요 일부 유가족만 피해를 본 거예요. 우한 폐렴은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전 지역구에 지금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에 동참을 안 해서 못한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건지 아니면 배지 한 번 더 달고 억대 연봉을 받고 지역 유지들, 지역 건설업자들과 짝짝꿍해서 중국 거대 자본을 받아서 대규모 비자금을 만들고 검은 돈을 만드는데 한몫 챙기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소송을 거는 이유입니다. 소송을 걸고 나서 국회에도 동참을 요구할 거예요.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몇 명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4명이 들어갔지만 한 명만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간단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법안을 내걸고 거기 이제 찬성 반대 버튼 누를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찍을 거예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어디 봅시다.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는지. 이거거든. 몇 명이 참석할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조그만 그 군소정당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출산을 하면 100만 원 지급하고 이런 거 저희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우리는 한 놈만 팹니다. 친중파들만 팹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좌파식 사고방식. 부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부자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피해를 입혔으니 돈을 뜯어서 우리의 세계 13위 GDP 국가밖에 안 되는 가난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겠다예요. 얼마나 사회주의적이야. 빨갱이들도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찬성해주겠지, 민주당도. 설마 이걸 반대하겠어? 부자에게 뜯어 가난에게 나눠주는 이런 좋은 정책인데 이걸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사표가 아닙니다. 색깔이 달라요. 사표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뽑히게 되면은 일단 1차로 이거 지금 진행하게 되니까 이거 국회에다가 법안까지 만들 거예요. 예. 다른 나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법안 만들고 그 법안에 근거해서 이거 다 할 겁니다. 예?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그 이민 받을 때 그 탈당 증서라는 거 있죠? 공산당을 탈당했다는 증서.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민자, 북한으로부터 온 탈북자들 전부 적용됩니다. 탈북자 중에도 간첩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이민자 중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 증서, 이게 그냥 온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거 휴지 조각에 불과해. 탈당 증서라는 게. 왜? 어차피 공산당이 싫어서 온 사람이니까 거기 써 있는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간첩으로 온 사람들은요, 이 탈당 증서가 껄끄러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소급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서 영주권 받고 20년씩 산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그 탈당 장소에 공산당으로 탈퇴되는 거 외에 하나 더 집어넣을 겁니다. 뭐냐? 역사시험. 동북공정에 대해서 쓰시오. 당신의 생각. 고구려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 쓰시오. 이런 거 할 거예요. 당연히 중국 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주권 박탈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 고구려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써야 영주권이 취득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예.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돼도 여기 보면 지금 차이나타운에 투자이민제 바뀌었다고 하죠. 투자이민이 돼서 돈 투자하고 영주권 사겠다. 이거 영주권 팔이에요. 돈 주고 영주권을 파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역사시험에서 불합격하면은 돈을 줬어도 서류상의 문제가 없었어도 무효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영주권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와서 간첩 행위하는 걸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딴 이유가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영주권 받고 귀화해서 사는 외국인이라면요,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 시험이라든지 탈당 증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어차피 그렇게 안 해. 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민을 왔어. 고대사 시험을 봐.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입니까? 한국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를 쓰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의 역사라는 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한국 역사 쓰면 끝이야, 그냥. 뭐가 문제돼?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간첩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안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반대 버튼을 누르는지를 죄다 우리가 촬영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유튜버들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들 찍으세요. 실시간으로. 누가 매국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인지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지금 여야 좌파 우파가 통계상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 새벽당이 그렇게 거슬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해드셨죠?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했죠? 한두 명 들어가서 바뀔 것 같으냐? 바뀝니다. 왜? 우리가 지금 댐에다 구멍 뚫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뽑다가 3%가 안 돼서 4표가 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언코 얘기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면요, 다른 우파 국회의원 100명보다도 낫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될 때 우파 정당 뭐 했습니까? 그 많은 인원 갖고 다 통과시켜줬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따로 우파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니까. 우리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표화 안 되게 많이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요? 우리를 많이 뽑아주세요. 뭐 운 좋아서 4명 다 되면 좋은 거고 최소한 1명이라도 뽑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는 거야.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무섭겠죠? 여태까지 이러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좌파에서도 더 진보라고 하는 정의당조차도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응? 기득권 수구 노릇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배골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작전이라던가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야말로 진짜 진보죠. 네? 이 정도면은 그 좌파 젊은 애들도 우리 정당의 그 매력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결기가 있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재외국민에게도 공적 마스크 판매 나선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겠죠? 아니, 좀 재밌는 게 있네? 운송비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정부가 운송비까지 부담해줘? 값싸게 수출하기 위해서 하네? 그냥 마스크 만들면, 중국 애들이 사가게끔 하면 되지. 정부가 왜 나서서 운송비까지 대줍니까? 정부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건 국민 세금이에요. 왜 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재외국민이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이겠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했죠? 중국에서는 저급 발 닦고 엉덩이 닦은 더러운 중국산 마스크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면서 그것도 수출품이면서 구호 물자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줬죠. 적십자 사회들이 그걸 분배하고. 이거는 판매품이잖아. 그럼 판매 유통기업이 하면 되지. 근데 마치 구호 물자처럼 포장을 했죠. 그래서 오면서 우리는 또 양질의 한국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 이게 뭐한 짓이야?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짓을 지금, 이런 매국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중국 애들 쓰라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면 돼요. 필요 없어. 중국 제품 품질 떨어져요. 저질이야. 더러워. 안 써도 돼. 너희들이나 쓰세요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한 폐렴 피해 보상 소송이나 해요. 중국에 우리랑 같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총선은 한중전이죠. 자, 총선은 한중전이니까 우리 대표적인 친중 우리 박원순 우리 파리 시장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ctv.com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여기 보이죠? 여기 CCTV는 중국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게 CGTN.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CGTN. 이 CGTN도 똑같이 중국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채널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 프로파간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 프로파간다 유튜브 채널에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면서 중국 말 엉덩이에 파리처럼 찰싹 한국이 붙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아름다운 연설을 했죠. 한번 듣고 가셔야죠. 한국 속담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숯을 보낸다, 석탄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서울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 북경시는 특별사절단을 보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관광객을 보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중국에 그리고 북경의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서울 쭈쭈 중국. 아니 우리나라의 왜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정치인들 특히 좌파들은 왜 이렇게 중국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까? 어? 그냥 하면 안 돼? 아 이것도 채널이 또 망가져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2018년, 2019년에 중국에 하례 인사를 했죠. 신년 때. 그러니까 구정, 설날 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중국에다가 4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좌파들 생각해보라고. 내 방송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 좌파들도. 어? 아니 이승만 대통령 친미파라고 했던 그리고 친일파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새해에 해피 뉴 이어 아니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 대사를 만나서는 할 수 있죠. 미국 대사를 만난다거나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채널에 가서 그러한 말은 안 하죠. 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우파 식민주의자들, 제국주의의 식민, 미국의 개, 일본의 개라고 너희들이 불렀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좌파 정치인들은 아니 중국에 대해서 왜 이래 도대체? 어?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보내준 그 마스크 제가 보여드렸죠? 개판이잖아. 우리가 도대체 중국에다 뭘 은혜를 갚아야 되죠? 어? 쟤네들 파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거고, 우린 줬고, 쟤네는 파는 거라고. 25,000장 들어왔죠? 그건 뭐다? 500만 장을 대량 구입해줬으니, 그거는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여러분 장사할 때 그런 거 없어요? 25,000장은 기부가 아니에요. 서비스지. 따라서 25,000장을 줬다 해서 우리는 고마울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이렇게 500만 장의 마스크를 가져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중국발 우한 폐렴 때문이에요.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그것도 병을 주고 약을 돈 주고 파는 놈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병을 주고 약을 돈 주고 파는 놈이에요. 이런 놈한테 은혜를 갚겠다, 고맙다, 쭝고찌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자존심도 없어요? 좌파들은? 내 방송 감시하고 있는 좌파들 있잖아. 지금 민주당 애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민주노총 애들. 니들 자존심도 없어? 이런 거예요. 돈이 더 좋아 역시? 네? 말이 안 되잖아. 오늘 이 방송도 또 폭파될려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야말로 진짜 그 배고픈 소크라테스죠. 저희야말로. 저희는 최소한 배부른 돼지는 아니죠. 지금 이번에 나온 좌파 우파를 떠나서 나왔던 위성 정당들 진짜 말 그대로 배부른 돼지들이죠. 우리야말로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잖아. 우리 생각 안 바꾸잖아요. 야, 이 우리한테 회유가 얼마 만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그마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자체가 4명밖에 안 되고, 우리가 4명이 다 돼도 5석을 절대 못 차지해요. 심지어 교섭단체도 못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 네,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방식들을 얘기했잖아요? 이긴다니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실시간 생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힘이고 위력인 겁니다. 여태까지 그 어떤 좌파 우파도 써보지 않았던 기발란 방식이죠. 우리는 원래 기발란 방식으로 여태까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벤처 정당이에요. 아이디어 하나로 먹고 사는 거라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정치 브로커라던가 기득권 세력에게 매수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투표할 때마다 뭐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기득권 뽑기보다는 우리를 찍는 게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다른 데보다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광주 쪽에 나온 미래통합당 후보인 것 같은데, 아, 용기 있습니다. 예,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것도 연설 다 풀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주동식입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80년대의 낡은 유산입니다. 호남 정치는 민주화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호남 정치 앞에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바이러스 대응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당시 북경대 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큰 산맥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남한 총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의 조롱조차 받았던 대북 유화책은 햇볕 정책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유권자들, 그리고 입만 열면 호남 정치를 외치는 호남의 정치인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호남이 문재인 좌파 세력과 함께 가야 하는가? 망할 정권의 빗보증을 서서 호남의 민주화 유산까지 파산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은 광주의 민주화 유산을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악 살인마 집단인 북한 김씨조선을 옹호하는 세력을 광주의 정치적 대표로 세우는 현실이 처참합니다. 이건 전 세계 양심 세력과 역사 앞에서 변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하수인이 되려고 그렇게 피 흘려 싸웠습니까? 보수 진영에게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를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곧 전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제 고향 호남에 대해서도 이런 애정어린 충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 예. 저희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어차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예, 후보가. 더구나 우리 지역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야를 불문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저희와 반중 친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선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표가 되고 분열 정당입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조그만 비례 정당들이 남이 정당 홍보해 줍니까? 본 적 있어요? 남이 정당 홍보해 주는 정당 이번 선거에 본 적 있습니까? 안 하지. 지원 유세 나가준 적 있어요? 안 하지. 자기가 뽑혀야 되는데. 우리는 합니다. 예? 우리는 해요. 또 도토리 키재기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사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3%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반중 친미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으면 도와줘요. 예.
이게 우리가 그 다른 기존 정당과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쟤네들이 저희한테 방해를 해도 이게 통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조금씩 여러분들과 의견이 안 맞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18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전라도 사람들도 드디어 전라도가 중국화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인지한 게 아니라 저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광주에 나와서 후보로 나온다 해서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전부 다 지금 좌파들의 세뇌가 돼가지고 어차피 나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워낙 저기는 민주당이라든가 좌파 쪽을 뭐 거의 뭐 94% 지지한다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그냥 기존의 우파 논리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렇게 중국의 시진핑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용기가 있는 행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전라도 분들, 광주에 있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예? 지역구는 이 사람 뽑으라고. 예? 그게 낫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여태까지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지역 이기주의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돼요. 예? 중국 공산당 눈앞에 전라도인과 경상도인은 그냥 야만인이에요. 동쪽의 야만인이에요. 예? 전라도라고 해서 아니고 경상도라서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침략하면서 한반도를 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전라도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서울 사람이 됐던 경상도가 됐던 그냥 동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물론 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저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진다던가 최소한 이렇게만 돼도 변합니다. 왜냐? 간담이 선을 하거든. 그래야만 변합니다. 전라도도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본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수준에서. 이 위쪽 애들은 돈 많이 벌어요. 중국하고 싸바싸바 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건 쟤네들 얘기. 소위 얘기하는 부르주아 애들이고, 전라도에 사는 시민들은 그냥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사회주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르주아지가 아니니까 부르주아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처럼 생각하지도 말어.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질 수도 있지만 많이 뽑아가지고 간담이 서늘하게 해야 돼요. 진짜 박빙으로 진다. 대박이죠? 이기면 더 좋지만 박빙으로 져도 대박인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좌파 정당에서조차 반중 친미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뽑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또 저희의 전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상업적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온 부분이 대충 뭔지 감이 잡히긴 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우리가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 거는 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소송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 저희가. 맞냐? 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우리 강기훈 대표가 반바지에 추리닝 차림으로 왔습니다. 예, 지금. 네, 성의 없게 방송에 양복 다 때려치우고 왔습니다. 네, 지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을 이제 거의 한 70% 정도 다 썼고요. 네. 그리고 내일, 왜냐면 이제 법무법인이라든지 변호사 변호사가 위임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소장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왜냐면 법률 대리를 하면 그쪽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관련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대리를 하는 그 변호사는 중국에 영원히 못 갈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김정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내일 중국을 상대로 소장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아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조심해야죠, 이제. 네,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도 시작됐죠. 아니고 네.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MBC, KBS의 토론회에 나가서 하신 말씀은 너무 셌고요. 뭘 써요 그게? 이게 중국이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네네. 욕도 안 했는데 센 게 없었죠. 원래 욕하는 게 센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핵심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이 싫어하는 것만 다 골랐고요. 그리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어저께 파룬 공부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방송을 아무리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유튜브 코리아에서 만약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 코리아에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로, 선거 활동 방해죄로 고소를 들어갈 건데 이거는 형사 고소입니다. 네. 중국은 민사 소송이고요.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불법 행위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유튜브 코리아를 상대로 하는 거는 선거 활동 방해인 형법상 이제 고소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고소를 할 예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방송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새벽당이 우리 당원이라든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돈으로 그렇죠.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서 내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우리가 그 이익을 취득하면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감옥 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그 소송한 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방송 자체를 삭제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녁에 이제 항소장을 항소장을 유튜브 코리아에 넣을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유튜브 코리아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거 활동, 선거 방송을 자를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화가 많이 나고요. 이거는 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코리아가 아마 실수를 크게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박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저한테 방송이 삭제되고 나서 되게 기분이 솔직히 화가 나셨죠. 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항상 막 웃으셨죠. 네. 당연히 우리가 세다 본 말이 좀 심한, 말이 또 뼈를 때렸나 보다. 불화를 때렸죠. 네, 말찌금. 네, 뼈 아닙니다. 네, 말찌금을 때립니다. 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심하지 않았냐. 과연 이 땅이 대한민국이냐, 중국이냐, 그리고 이 땅이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1억 5천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전단지를 못 돌렸습니다. 네, 각 가정마다 그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가는 홍보 전단지를 못 돌렸습니다. 그 홍보 전단지를 돌렸으면은 새벽당의 지지율이 좀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었겠죠. 각 가정마다 배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의 비용을 이번 소송 비용으로 쓸 겁니다. 네.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더 가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홍보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인터넷 선거를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 비용을 아껴서 이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종이 쪼가리 한 장 찍느니 차라리 이게 더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도 영리 목적이 없어요. 네. 우리 돈이 나가는 거지. 네. 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돈이라고 하지만 이건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없는 살림이지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돈이라는 거는 우리 당원들, 그렇죠. 이 전체의 후원금이니까 같은 돈이죠. 그렇죠. 그게 저희 돈이 아니라 네. 우리 돈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소송을 하게 되는 그 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대상은 저희 같은 새벽당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가 됐던, 정의당 지지자가 됐던, 네. 거기에는 게이도 있을 겁니다. 게이도 네. 우한표는 걸립니다. 응? 이런 사람들도 소송을 해주면 저희는 받아줘서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즉, 저희 새벽당을 지지 않는 모든 분들이 이번 우한 패널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어떤 우리를 지지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받은 후원금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네. 어제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존폐가 달린 시점에서는 무조건 국익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
저쪽 애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그 여태까지 없었던 방식이에요. 네. 전혀 없었죠. 없었죠. 그 어떤 그 혁신적인 정당의 사람들도 저희처럼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도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를 그 공격하는 걸 보면은 이상해요. 너무 지나친 반응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정치색을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표가 나눠지는 겁니다. 네.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표가 분산되니까 이거야말로 사표야. 네. 우리는 좌우가 절대 말하지 않는 반중침이 어젠다란 말이야. 네. 우리에게 사표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 매니아밖에 없지. 예? 네. 여러분 신경 끄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첫째 사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 계산식으로 설명을 다 했고요. 뭐 이제 계산식으로 제가 그렇죠. 계산까지 하다 보면 이게 뭐 수학 수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설명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가외 경력 10년입니다. 과외? 네, 수학 가외 경력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 뭐 아젠다적으로 이제 사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표가 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새벽당이 군소정당이라서 새벽당에 투표하면 사표다. 이런 주장밖에 없고 논거는 없습니다. 논거 없죠. 네, 논거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논거 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당 창당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한국 와서 고생한 부분이 빚을 발하지 않았나. 제가 MBC 토론회 때 정말 잘하긴 잘했나 봐요. 아, 진짜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공격과 음해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떨리나 봅니다, 쟤네들이. 한 번만 더 방송 출연시켜주지. 그러면 내가 더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는 거는 네. 딱 그겁니다. 김정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네. 예, 그 얘기였습니다. MBC 방송 보고 잘했다라는 얘기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 중국을 통해서 이분이 살해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그게 잘했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카자흐스탄 원래 유학할 때도 중국 애들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지금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중국 그쵸. 애들이 아니라 중국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테러 조심해야죠. 김정민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 거 그렇습니다. 만약에 편의점을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마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갈 길만 가는 거고 우리는요. 네. 뭐 다른 우파들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도 뭐 어떤 얘기를 한다, 뭐 교주적이다, 뭐 현실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분들 현실 정치에서 저만큼 뛰어가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오피스적인 업무로 그리고 프로파간다 그리고 언론 대응 해본 사람 아닙니다. 한 번도 현실에서 뛰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역 넓은 곳에서 그 경로당 다니면서 아무도 일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다들 여기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본인 얘기들만 하는데 그 부분 보면 솔직히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우파끼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는 존재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저희 일,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우리 지지자 그리고 국가의 이익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새벽당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민 위원장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오늘 뭐 짧지만 굵게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오늘 6,600문 66이네요 또 6,60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왜냐면 11번 터졌으면 처음에 저는 위원장님이 웃으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위원장님이 되게 화를 내시길래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꽃을 펴야 되는데 이제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국회 입성. 네. 실질적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 순간에까지 깨알같이 이렇게 친중파들이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니까 열받죠. 네. 이번엔 개인이 아니거든요. 네. 나는 개인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 진지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뭐 보디가드를 채용하셔야 하는데 채용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희가 유명하면은 못 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저희 채널이 폭파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희를 찾아서 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떨어지면 저희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된다면 못 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니까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좀 표정도 안 좋았고 음. 조금 재미도 없었을 건데 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겉으로는 웃지만 솔직히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에게 조금 케어한 모습 못 네. 보여드려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그럼 뭐 그래도 마치기 전에 또 뭐 할 말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자, 하나, 둘,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